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퀴즈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예요. 1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번, 피코그램. 3번, 유일 로보틱스. 4번, 박셀바이오. 상승률로만 보면 피코그램이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박셀바이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제2의 박셀바이오가 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종목들을 공부 차원에서 잠깐만 먼저 살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피코그램, 유일 로보틱스, 박셀바이오. 최근에 미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요즘 가는 놈들이 더 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왠지 고점에서 물릴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여기 들어온 돈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종목을 만들겠죠. 그럼 이제 다음은 뭘까요? 전 매일 여러 종목의 차트를 돌려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가 암과 관계된 바이오 종목들이 꿈틀거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엔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세력들은 제2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피코그램, 제2의 유일 로보틱스는 외부로 제품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2의 박셀바이오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냥 느낌 같은 느낌이죠.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셀레믹스 한 종목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 크던 작던 간에 최근 상한가를 났었던 종목들은 항상 따로 정리해놓고 수시로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주식 투자를 잘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 회사는 23개의 암 유전자를 단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NGS 기반의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이고요. 일단 일봉 차트를 좀 분석해 보면 이날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대금은 81억. 그런데 특별한 뉴스와 공시는 없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다음날 9% 넘게 갭을 띄우고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고 이후에 21선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앞에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15.92%로 마감했죠. 이날 상승시킨 건 삼성이 미국의 유명한 신생 바이오 기업 샌다 바이오사이언스에 1,500만 달러, 한화로 19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급등한 건데요. 셀레믹스는 이미 지난해 6월에 삼성보다 앞서서 샌다 바이오사이언스에 11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삼성은 190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11억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셀레믹스가 보유한 지분은 0.3%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이런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에 먼저 투자했다는 사실은 세력들이 활용하기 좋은 소재죠. 암튼 이날 거래대금이 470억, 다음날 거래대금을 확 줄이면서 마이너스 4.48%로 마감. 세력들의 메시지는 나에게 관심을 좀 끊어주세요 라는 거죠. 물론 하루 이틀 쉬어갈지 조금 더 조정을 줄지 모르지만 조만간 다시 급등하겠다. 전 그렇게 보고 아침부터 차트를 따로 열어놓고 째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숫자는 제가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이날 장이 끝나고 제가 종가 1,050원, 고가 11,200원을 미리 표시해 둔 거예요. 혹시 상승해서 11,200원 근처에 오면 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1시간 넘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짰어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밑으로 4.38% 내려오길래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요. 쌍바닥이 확인되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살짝 올리는 척 하길래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금요일이니까 안전하게 시가를 회복하면 사야지 했는데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500주만 매수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실까봐 제가 주로 3분봉으로만 보여드리지만
전 이때 1분봉, 5분봉을 번갈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로 VI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VI 직전에 조금 팔 걸 그랬나 생각했는데 바로 갭이 뜨길래 일단 여기서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11선을 깰 때 또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깨면 매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깨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길래 그냥 지켜봤고요. 그런데 직전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보낼 생각이 없구나 라는 판단이 되기도 하고 점심 편하게 먹으려고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금요일이라 물량을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13% 이상 수익을 내서 생선 회에 초밥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퀀타 매트릭스인데요. 미생물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죠. 오늘 국내 코로나 사망자가 112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울대 권성훈 교수 연구팀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차세대 암진단 지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암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권성훈 교수가 이 퀀타 매트릭스의 대표고요. 제가 오늘 매매했던 셀레믹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셀레믹스도 급등을 한 거고요. 이 회사 주봉을 보시면 2020년 12월에 상장하고 처음엔 좀 반짝 인기가 있어서 31,65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척 하다가 또 이후에 쭉 흘러내려서 5,250원까지 내려왔었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올해 6월에도 한번 반짝 올랐다가 쭉 흘러내리고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매집봉을 보여주고 횡보하다가 오늘 상한가로 완전히 돌려 세웠죠. 거래대금은 140억 정도 나왔으니까 좀 약했고요. 하지만 상한가 간 종목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압류, 압류.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조금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9시 반부터 급등시켜서 10시 조금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 세력 형님들이 암을 치유하는 천사가 될지 아니면 암 같은 존재가 될지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대동전자 좀 보겠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TV,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등의 부품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죠.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2300%나 되는 유보율이 부각되면서 무상증자를 할 거라는 떠도는 소문 말고는 특별한 뉴스나 공시는 없었어요. 이렇게 상한가를 간 게 올해만 한 번, 두 번, 세 번,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일봉을 보시면 2월 16일 날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간 이후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리던 주가가 7월 20일에 다시 상한가를 보내면서 바닥에서 들어 올렸고 그 이후에 계속 단기 과열 종목,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도 8월 9일에 또다시 상한가에 보냈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상한가에 보냈죠. 이게 다 무상증자 기대감이라는 이슈였어요. 오늘 거래대금은 2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6.75% 갭을 띄웠다가 밑으로 조금 뺐는데요. 일봉의 위치가 그렇게 좀 높지만 않았다면 전 보통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매수를 많이 해요. 암튼 쭉 올렸다가 눌림 한번 주고 다시 올려서 위에서 쭉 횡보하다가 오후 3시 넘어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번에 세력 형님들이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전에 막 급등할 때 대동전자 주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주담이 2명인데 둘 다 출장을 가서 전화를 받기 어렵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영업사원인데 대신 받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다. 아침부터 주가가 폭등하는데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맞냐?
또 물었더니 높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 분위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평상시와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얘기하고 끊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회사 주담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데요. 굳이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서 엉뚱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묻는 게 더 확실해요. 그리고 물론 전 대동전자를 매매는 몇 번 했었지만 지금은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전화했냐? 제 채널 구독자 중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대신 전화 드린 거예요. 대동전자 주담이 지금 중국 상하이에 출장 중이랍니다. 그 다음 랩진오믹스 좀 보겠습니다. 체외 진단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성장했었죠. 이 종목은 오늘 여러 가지 공시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과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회사 매각 소식까지 차례로 공시를 했죠. 국내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인 루아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1841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거라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올 3월에 1대2 무상증자를 한다고 결정하면서 상한가에 가고 이후에 계속 급등해서 14,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후에 쭉 흘러내려서 5,370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조금 상승시키다가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리다가 오랜만에 돌려 세웠죠. 그리고 제가 곧 볼린저 밴드 활용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자꾸 이렇게 볼린저 상단을 이탈하거나 가까울 때 매수하지 마시고 볼린저 하단을 딛고 안으로 들어올 때 아니면 꼭 이렇게 이평선들이 뭉쳐지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 주식 투자를 꽤 오래 한 친구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일봉에서 또 분봉에서 시대가 변한 줄 모르고 이런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하고 큰 손실을 봐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한번 따끔하게 혼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제 얘기 꼭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고 매수하는 그 자리가 제가 매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슈퍼로드는 여기 밑에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거래대금은 2,300억 넘게 나와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분봉을 보시면 오후 1시 넘어서 7% 이상 올렸다가 밑으로 좀 눌렀다가 다시 상승시켜서 거의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좀 밑으로 빼서 종가 24.13%로 마감했죠. 그리고 이 종목 매수 타점을 설명드리면 전 금요일 오후라서 매매를 안 했지만 여기서 오른다고 쫓아붙으면 추격 매수고 여기 이평선들이 뭉쳐지는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제 채널 구독자고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돌파 매매인데 오늘 이 종목이 좋은 이슈로 올라가서 다행이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위험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환율이 또다시 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속절없이 무너졌는데요. 코스피는 2492포인트로 마감하며 11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21선에 겨우 턱걸이하면서 814포인트로 마감했죠. 여러분, 주식시장엔 빛과 그림자, 즉 늘 명암이 있어요. 명이 되려면 저점에서 사면 되고 암이 되려면 고점에서 사면 돼요. 물론 확실한 명이 되려면 암과 관련된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죠? 제가 왜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전 맛있는 생선회 먹으러 가려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처음처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